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왜 일본의 미래가 어두워지는지에 대해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몸 안에서나 그 내부에서 활기찬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30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한참을 앞서가던 반도체 기술을 삼성전자에게 뺏겼고 가전제품은 LG전자에게 추월당했으며 이젠 자동차마저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게 될 2차 전지의 생산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일본의 지배층이 일본 사회를 활력이 없는 수축사회로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도 어느덧 8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일본 정부는 아직도 태평양 전쟁의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미 80년 전에 전쟁은 패전으로 끝났는데 일본의 지배층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 복종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것을 일본의 젊은 사회학자인 시라이 사토시는 영속패전이라고 부르면서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일본의 지배층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토대로 하는 분열증적인 징후들을 보이는 이유가 영속패전이란 이데올로기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기에다가 지배층에는 순응하면서도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일본의 국민성이 결합함으로써 일본인은 과거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군중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은 지배층의 선전선동에 휘둘리기 쉬운 속성을 지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1923년에 자경단을 조직했고 1990년대에는 혐한을 외치는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과 일본이 가깝지만 먼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본의 젊은이들도 헬재팬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왜 헬재팬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을까요? 헬재팬은 주로 인터넷에서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 한국의 헬조선을 따라서 헬재팬이라고 불린 게 그 유래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헬재팬이라는 단어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비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인 해외 영주권자의 62%는 여성으로 나타났는데 폐쇄적인 일본 사회에 불만을 품은 젊은 여성들이 해외로 이주했다가 돌아오지 않아 고령화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니혼 케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2024년도에 일본 국적을 유지한 채로 해외로 이주해 간 사람의 숫자가 2023년도보다 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조사와 함께 일본을 떠나 해외에서 영주권자로 자리 잡는 일본인들의 수가 20년 넘게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결과도 조사되었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내야 하는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의 전통적인 남녀 간의 불평등과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불만 등이 해외 이주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특히 상공세대 이전의 젊은이들은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거주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비롯한 여러 명목의 간접세를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우울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일본 사회의 폐쇄성과 배타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인 영주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48.7%가 북미이고 그 뒤를 이은 지역이 16.9%
9%의 서유럽이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13.6%로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미나 서유럽으로 이주해간 젊은이들은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고 하겠지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시 경제의 관점에서 일본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일 양 국민 간의 문화와 관광 차원의 교류를 넘어서는 총체적 교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은 90일 이내 체류에 입국 비자를 면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입국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에 앞서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는 용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1한국인들이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관동 대학살 같은 문제를 제1한국인과 일본 국민을 차별하는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여 한일 양 국민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 일을 용기 있게 추진하는 사람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진짜 정치 지도자가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그 일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면 국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동 대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